미뤘던 정밀검진, 삶을 바꾼 유방암 3기 진단 1편. 평범했던 아침, 그리고 시작된 악몽. 아침이었다. 늘 하던 대로 눈을 떴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안을 스쳤다. 커피를 내리고 가족을 깨우고 출근 준비를 하던 평범한 하루.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왼쪽 가슴이 조금 묵직하게 느껴졌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다. 그게 시작이었다. 검진 문자는 몇 번이나 왔었다. 정밀검진 대상자입니다. 항상 다음 달에 받아야지 하며 미뤘다. 건강은 늘 내일로 미뤄도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줄은 몰랐다. 나는 직장인이었다. 아내였고 엄마였고 딸이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회사 업무는 끝이 없었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맞추느라 하루가 짧았다.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맨 마지막이었다. 아니, 아예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검진 문자가 올 때마다 생각했다. 이번 달은 바빠. 다음 달에는 꼭.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훌쩍 지나갔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도 있었다. 가끔 가슴이 묵직하거나 샤워할 때 만져지는 작은 덩어리. 하지만 매번 괜찮겠지라고 넘겼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운명을 바꾼 하나의 결정. 그날 회사 점심시간에 문득 생각이 났다. 동료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그녀는 나보다 어렸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검진 안 받은 지 오래됐는데. 점심도 대충 먹고 핸드폰으로 병원 예약을 했다. 그래, 오늘 예약만이라도 하자.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예약일이 다가왔다.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갔다. 그냥 확인 차원이지 뭐. 병원 대기실은 차가웠다. 기계음이 들리고 하얀 벽이 유난히 높게 느껴졌다. 촬영실에 들어갔다. 차갑고 딱딱한 기계에 가슴을 대고 숨을 참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몇 번의 촬영이 끝나고 나왔다. 이제 끝이겠지.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추가 검사.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초음파실로 안내받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의사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조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바늘이 들어왔다.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세상이 멈춘 그 순간.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갔다. 남편이 함께 갔다. 평소엔 바빠서 병원에 같이 오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함께 가자고 했다. 진료실 앞 복도는 길게 느껴졌다. 손이 차가웠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다. 그가 입을 열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손끝이 저려왔고 세상이 멈췄다. 3기요?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옆에 있던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림프절 전이가 있고 종양의 크기가 크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은 들리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다. 그냥 암이라는 단어만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가 너무 밝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나는 그 세상과 분리된 것 같았다. 마치 투명한 벽 너머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가족에게 말하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낯설었다. 늘 보던 거리였는데 전혀 다르게 보였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그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도 저렇게 웃으며 걸을 수 있을까? 집 앞에서 문을 여는 손이 떨렸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뛰어나와 엄마 하고 안겼다.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아프다고? 엄마가 암이라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나 암이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같이 이겨내자. 우리 함께. 그 말에 더 큰 울음이 터졌다. 그날 밤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3기.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검사의 연속. 다음 날부터 병원 스케줄이 잡혔다. MRI, CT, 혈액 검사, 심장 검사. 온갖 검사를 다 했다. 몸에 구멍을 뚫고 피를 뽑고 기계 안에 들어가 꼼짝 않고 있어야 했다. 매 검사마다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다. 혹시 다른 곳에도 퍼진 건 아닐까? 다행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었다. 의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3기라는 진단은 변함없었다. 수술이 필요했고 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가장 어려운 결정. 진단서를 들고 다시 병원에 갔다. 유방외과 의사는 수술 방법을 설명했다. 전절제냐, 부분절제냐.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재발률, 생존율, 미용적 측면. 말은 들리는데 머리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냥 내 몸을 자른다는 것만 계속 생각났다. 의사는 내 상태에선 전절제를 권했다. 종양이 크고 림프절까지 전이됐기 때문이라고. 유방 재건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들렸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 몸의 한 부분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다. 옷을 벗고 내 몸을 바라봤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안녕. 작게 속삭였다. 내 가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전절제 수술을 선택했다. 살고 싶었다. 아이들을 더 보고 싶었고 남편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다. 가슴보다 생명이 더 중요했다. 수술 전날.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2주 후. 그 2주가 참 길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다. 회사에는 휴직 신청을 했다.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힘들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상사는 놀란 표정으로 걱정 말고 치료 잘 받고 오세요라고 했다. 수술 전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평소처럼 웃으려 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아이들은 눈치챘는지 유난히 얌전했다.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병원 가면 금방 나?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금방 나. 걱정 마.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아직 아프지 않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내일이면 내 몸이 달라진다. 무섭다. 하지만 살고 싶다. 아이들을 보고 싶고 남편과 늙고 싶다. 제발 잘 되길. 수술 당일. 수술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수술실 천장이 낯설게 다가왔다. 남편이 손을 잡았다. 수술 잘 될 거야.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웃으려 했다. 응, 금방 올게. 마취가 들어갔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라고 했다. 하나, 둘,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졌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다시 돌아왔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몸이 너무 무겁고 통증이 온몸을 덮쳤다.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졌다.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지만 간호사가 말렸다. 아직 조심해야 해요. 처음 거울을 보던 날. 며칠 후 처음으로 거울을 봤다. 간호사가 붕대를 갈아주면서 물었다. 보실래요? 나는 망설였다. 무서웠다. 하지만 언젠간 봐야 했다. 네. 작게 대답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왼쪽 가슴이 평평했다.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게 나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병실에 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넌 여전히 내 아내야. 그 말에 숨이 막히듯 울음이 터졌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